모든 관계는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침묵, 그 모든 것이 기억이 되고 때로는 멍이 되어 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의 좋은 글 정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영감을 더하세요. 당신은 누구를 용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안아주고 있나요? 우리는 누구나 억울한 기억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과받지 못한 마음, 때로는 미처 놓지 못한 분노. 하지만 마음에 남은 그 장면을 평생 품고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지금 당신의 내면에 화해와 용서의 공간을 다시 열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억울함을 품은 한 사람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용서의 여정을 함께 걸어볼까요? 화해는 한 사람의 마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건 두 사람의 용기와 준비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화해하려면 상대도 나처럼 마음을 열고 상처를 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해는 내 안에 문을 두드리고 혼자 서 있는 일이 되고 맙니다. 어느 신부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해는 둘이서 하는 것이고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다. 죄가 있다면 처벌은 하느님의 몫이다. 제게도 그 말이 가슴에 깊이 꽂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초겨울 진눈개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나는 이유도 모른 채 교실 밖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나이에 거짓말 하나로 나는 수업 시간에 끌려나와 옆집 아저씨였던 수희 아저씨에게 추궁을 당했고 그 아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경찰 지서까지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경험담이며 그 아이의 이름은 가명으로 재인이라 하겠습니다. 재인이는 자기 어머니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훔쳤습니다. 훔친 그 돈을 가지고 나와 앞집 친구를 시켜 1,000원짜리로 교환하고 친구들이랑 과자 사 먹고 놀다가 큰 돈을 가지고 쓰는 아이들을 이상하게 생각한 가게 사장님의 제보로 부모님께 들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들켜 혼나게 되니 저의 이름을 댔고 제가 10,000원짜리를 자신에게 주어서 바꾸게 되었고 심지어 방과 후에는 저랑 같이 그 돈으로 과자 사 먹고 놀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10,000원의 가치는 지금의 100,000원 이상으로 큰 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랑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것도 평일 방과 후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과자 사 먹고 놀았다니 믿어지시나요? 경찰 지서에 끌려간 저는 재인이의 아버지로부터 무서운 협박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무서운 한마디. 거짓말 탐지기에 넣어 껍데기를 벗기고 바른 말을 하게 하겠다. 저에게는 날벼락이었습니다. 억울함이란 말할 것도 없었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삭힐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거짓말 탐지기에서 껍데기를 벗겨보라고 큰 소리도 쳐보고 그날 저녁
제인이네 집으로 사과 받으러도 갔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자기 딸이 거짓말이 뻔한데 제인이 아버지는 내일 진실을 확인한 후에 저에게 사과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 딸의 잘못을 타인에게 씌우려던 그 부모의 호들갑 덕분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인이는 조용히 대도시 학교로 전학을 보냈지만 그날 이후 내 이름은 누군가의 입으로 억울하게 불렸고 나의 말은 누구에게도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화해를 바랐지만 그 누구도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화해는 둘이 해야 하는 것. 하지만 그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화해가 둘의 춤이라면 용서는 혼자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 마음 안의 분노와 억울함을 떠나보내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의 분노, 할머니의 눈물, 내 안의 상처를 모두 품은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부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제인이의 아버지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한 강연에서 들은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용서는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 말에 나는 오래도록 붙들고 있던 분노의 손을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었기에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나 혼자서 미워하고 있을 뿐 그 사람은 내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그는 사과하지 않았지만 나는 더는 그 기억 안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그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용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인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꾸중이 무서웠겠지요. 그래서 며칠 전 자기 집에 다녀간 저를 기억해냈고 이름을 댔던 겁니다. 나는 그 아이의 거짓말에 어른들의 분노가 더해져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겪게 되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아이는 그냥 무서웠던 것 뿐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한창 유행이던 싸이월드를 뒤져 그 아이를 찾아냈고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니 마음 편히 살아라. 어린 시절이었고 어느 부분은 이해한다. 그리고 제인이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 한마디로 그 아이는 내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멍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후에 듣기로는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 절친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딸 같은 저한테. 지서에 끌려갔던 그날 그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거짓말 탐지기에 넣고 껍데기를 벗겨 바른 소리 나오게 할 거다. 그 말이 무서웠다기보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커졌습니다. 그의 눈빛, 말투, 그리고 사과조차 없이 돌아섰던 뒷모습. 내일 사과하러 오겠다더니 아직도 내일이 오지 않은 그 사람. 하지만 사과받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장례식이 있던 그날, 제인이의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문을 왔더군요.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따져들고 싶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 순간만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집으로 전화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단지 미안했다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분이 직접 전화를 받았고 끝내 사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0년도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어쩌라고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날로 사과받는 것은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리곤 그 사건은 온전히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화해는 둘이 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내가 나를 위해 내가 혼자 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신의 몫이다. 신께서 처벌하실 것이다. 그 신부님의 강연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 옳다고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알면서도 화해 없는 용서라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수없이 용서를 되뇌었지만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조차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용서해야지. 용서할 거야. 용서해야만 해. 그가 죽기 전에 용서하자. 용서란 마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 먹을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덜 아프고 덜 분노하고 덜 반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그것이 내 마음이 진짜로 용서한 징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어떤 도덕적 선물일까요? 혹은 그 사람을 풀어주는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붙들고 울리지 않도록, 그날의 억울함이 더 이상 내 오늘을 어둡게 만들지 않도록 나는 나의 내면을 지키기 위해 용서를 선택합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용서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너무 어려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언어도 힘도 어른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저 가슴속에 조용히 쌓였고 그 무게는 해가 갈수록 나를 더 단단하게 조여왔습니다. 나는 언젠가 사과받겠다고, 그 사람의 눈을 마주하며 내 억울함을 말하겠다고 오랫동안 이를 갈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과를 기다리는 한 나는 여전히 그 시간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용서했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내 쪽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낼 수 있게 된 지금, 그 기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장면을 고백하듯 담담하게 풀어낼 수 있는 지금, 저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용서란 과거에 사는 나를 오늘의 나로 데려오는 강력한 의식입니다. 이제 나는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그날의 나를 끌어안고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잘 버텼어. 이제 그만 놓아도 괜찮아.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날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그 기억이 다시 나를 찌르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의 자리와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릴 적 억울했던 그 기억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단 한 번의 거짓말, 단 한 사람의 외면, 그리고 단 한순간의 수치가 수십 년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동안 아팠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내가 마신 독은 그 누구도 다치게 하지 못하고 오직 내 마음만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어느 날 그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전이라면 심장이 뛰고 분노가 치밀고 억울함이 다시 살아났겠지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기억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장면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장면을 바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가 만들어낸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기억이 나를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란 나를 아프게 한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다시는 그 과거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연민과 이해를 놓아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기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성장과 해방의 시작점이 됩니다. 용서란 과거가 다시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과거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그렇게 다시 바라보아야 할 과거가 있지 않나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는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사과도 없었고 후회도 없어.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풀려나지 못하는 쪽은 누구일까요? 미움은 상대를 향한 감정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갉아먹는 칼날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괴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괴로워지는 건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어느 심리 상담가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갇혀있던
감정의 감옥에서 나오는 행위다 라고. 진짜 자유는 그 사람이 바뀌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노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니었고 상처를 준 쪽은 그들이었고 나는 그저 억울함 속에 있었을 뿐인데도 그 기억은 늘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사과받지 못한 분노, 풀리지 않는 감정,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마치 돌처럼 가슴속에 얹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돌을 내려놓는 순간이 바로 용서의 순간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그 감정의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다시 자유롭게 숨쉬기 위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내려놓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분노가 사라졌고 억울함도 더 이상 내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내려주는 자유의 선물입니다. 오늘 그 자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하면 편해질 거야. 용서하면 다 잊혀질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그 상처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용서를 결심했지만 문득문득 그 장면이 떠오르고 불쑥불쑥 다시 아프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정말 용서한 걸까?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용서란 아픔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갈 새로운 방식을 찾는 일입니다. 한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용서란 다시 떠오를 때마다 그 기억에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완전한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피부의 상처보다 훨씬 느리게 조용히 아물어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은 당신의 치유의 일부입니다. 어릴 적 나는 억울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왜 사과조차 받지 못했는지, 왜 어른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그 모든 감정들이 용서 후에도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 모든 감정 위로 고요한 이해와 연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용서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용서란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흔들림도 괜찮습니다. 그조차도 용서의 여정에 포함된 한 걸음입니다. 오늘도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억울했습니다. 무너질 뻔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 누군가는 끝내 사과하지 않은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끝없이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나는 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적은 있었지만 넘어지고도 일어섰습니다. 분노에 휩쓸린 적도 있었지만 그 안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증명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상처로도 살아냈다는 사실이 더 강하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칭찬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버티느라 정말 수고했어. 그래도 여전히 좋은 사람이야.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여기에 있는 너는 기적이야.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가 보다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억한다. 나는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 그들의 사과가 내 평화의 조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다시 품었습니다. 상처는 당신의 일부일 수는 있어도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증명했습니다. 상처가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더 이상 묶이지 않겠다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지켰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조용히 울리는 메아리처럼 문득 스며들듯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기억을 피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날의 나를 그저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어리고 작았던 나. 억울함을 삼키며 울고 있던 그 아이에게 지금의 내가 다가갑니다. 괜찮아. 너는 아무 잘못 없었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는 내가 너를 안아줄게. 어느 치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깊이 이해하고 내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데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품에서 시작되는 평화. 그것이 이제 내 삶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회복된 사람은 세상에 주는 상처보다 스스로 주는 위로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품에서 나는 조용히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용서를 시작하면 화해의 문도 언젠가는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의무도 책임도 아닙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의 준비가 있어야 비로소 마주 앉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전화, 한마디의 사과, 아무렇지 않은 안부 인사로 화해의 물꼬가 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미루거나 또다시 상처 위에 기대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먼저 아픔을 푼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그것은 싸움의 승자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진심을 꺼낼 용기를 내게 된다면 당신은 이미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은 얼굴로 마음을 다해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나아가는 길은 이미 평화와 존엄을 향한 강한 인간적인 여정입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억울했던 날도 있었고 그 기억에 울컥하는 순간들도 여전히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일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 속에서 그 모든 날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그 기억을 떠올려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복수를 하지 않았고 누구의 사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믿었고 지켜냈고 마침내 나를 용서함으로써 나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승리입니다. 남보다 앞선 것이 아닌 과거보다 더 평온한 오늘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 지금 나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탓하며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이 순간, 이것이 내가 오랜 시간 찾아 헤맸던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마침내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유를 당신에게도 건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가 사과하지 않아서,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서 지금도 아프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화해는 둘이서 해야 하지만 용서는 당신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란 누군가를 위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 내가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누군가를 놓아주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제인이도 결혼했고 엄마가 되었고 제인이의 아버지도 아직 잘 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하루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